안녕하세요. 성장메이트 신화라TV의 신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모스 7, 8, 9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코스모스 좀 접해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7, 8, 9장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밤하늘의 등뼈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옆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린 칼은 책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별의 태양이라는 것, 그리고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고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 또 행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것을 이 어린 칼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습득해가는 게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쿵족의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쿵족은 그들이 사는 위도에서는 은하수가 바로 사람의 머리 위로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은 거대한 짐승이라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 짐승의 뱃속에 산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하수가 그 짐승의 등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하수는 밤의 등뼈, 이 7장의 제목인 밤하늘의 등뼈가 여기서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왜 칼 세이건이 이 밤하늘의 등뼈를 제목으로 삼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과학이 발전을 해왔을 텐데요. 과학과 기술이. 그런데 뭐 유럽도 아니고 저기 중국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나 미국도 아닌 2500년 전에 이오니아라는 곳에서 과학이 발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은 이오니아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오니아에서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여기는 그 지중해 부근에 있는 그런 섬들이었거든요. 그런 섬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다양한 정치 체계가 있었고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를 해서 과학이 발전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오니아에서 나온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명이 나오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게 보면 저는 그 창세기에 인물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꼭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중요한 과학자 몇 분만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밀레투스에서 활동한 탈레스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일식을 예측을 했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유클리드보다 먼저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짚어볼 분이 데모크리토스라고 북부 그리스 출신입니다. 이분은 원자 있죠. 원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요. 이 원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데모크리토스는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당시 그의 통찰은 억압당했고 그 후 역사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신비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압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많은 왜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아낙사고라스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데모크리토스와는 다르게 원자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달이 밝게 보이는 것은 반사된 빛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피타고라스의 점이 생각나시죠? 이분도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만들었고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의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해요. 수학자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과학을 탐구하는, 그러면서 수학도 함께하는 그런 분이시죠. 또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피타고라스 이후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잘 아시고 계시는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플라톤은 후에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논증의 객관성 및 확실성에 매료가 되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수학적 발견들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오늘날에도 과학 대중화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종종 있다고 칼 세이건이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가장 큰 오점이 또 하나 있는데, 실험을 전시하는 생각이라고 해요. 실험을 혐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혐오 이것들이 나중에 이 고대 과학에 쇠퇴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사실 이 이오니아의 중상주의적 전통이 원래는 이오니아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노예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 경제가 발전한다는 이 말은, 즉 노예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와 권력을 가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육체 노동은 이꼴 노예라고 보는데, 또 과학 실험도 사실 육체 노동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노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죠? 노예의 소유자잖아요. 이 노예의 소유자들이 굳이 과학 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고대 과학이 쇠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이후에 3세기 정도가 지난 뒤에 출생한 사모스 섬에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이오니아의 마지막 과학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지적 깨달음의 중심지가 우리 1장에 나왔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이미 이동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니아의 마지막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태양이 행성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하루 한 번 자전을 한다고 하고, 동시에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요즘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코페르니쿠스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리스타르코스와 코페르니쿠스 그 간격이 1800년인데 어느 누구도 그동안의 행성의 배열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 두 분은 다 많이 구박을 받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이 고대 과학이 쇠퇴하게 된 그런 이유이고, 그런 그 당시의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리스타르코스 이래 과학자들의 임무가 우주 드라마의 중심 무대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었고요.
이래서 우리는 사실 코스모스, 이 우주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이 칼 세이건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와 다른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알아내는 것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7장의 제목인 밤하늘의 등뼈, 사실 아까 쿵족이 이야기했던 은하수가 이 밤하늘의 등뼈라고 상상했던 그런 아주 옛날에 그런 것들이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등뼈가 아닌 걸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은 이 많은 과학자들을 한번 훑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훑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을 쓰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 많이 나온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면서 이 7장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